서울로 올라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저 설렘과 두려움이 반반이었다.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자유로움도 있었고 한편으론 밤마다 혼자 자야 한다는 이상한 긴장감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다. 불안했던 마음도 어느새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자취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조용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가령 아침에 분명히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퇴근하고 돌아와 보면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거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내가 제대로 안 잠갔겠지. 피곤해서 착각했나 보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부터 단순한 착각이라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어느 날은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찰칵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던 거다. 심지어 마지막 삐삐삐 틀렸습니다 라는 경고음까지 들렸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지? 누가 이 집 번호를 알고 있는 거지? 문을 조심히 열고 나가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확실한 증거가 잡히는 날이 왔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거울을 닦았는데 내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머리가 길고 축 늘어진 하얀 원피스 차림.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고개를 획 돌렸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거울에 김이 서릴 때마다 그 여자의 형상이 점점 또렷해졌다. 나는 그날 이후 거울을 안 보기로 결심했다. 샤워 후엔 불도 안 켜고 눈도 안 마주쳤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 안에 CCTV를 설치했다. 거실, 주방, 현관. 24시간 녹화되는 형태로 설정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새벽 2시 43분. 분명 문은 닫혀 있었고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린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문을 당긴 것도 아니고 도어락이 눌린 것도 아니다. 그냥 스스로 열린다. 그리고 현관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실루엣이 스르르 하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나를 바라본다.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그 눈동자는 없었다. 몇 초 뒤 그 실루엣이 갑자기 거실 구석으로 뛰어가더니 벽을 툭툭툭 두드린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려는 것처럼.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고 다시 벽을 바라보며 10분간 그대로 선다. 그 다음은 화면이 꺼진다. 정전이 아닌데 CCTV 녹화가 끊긴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급히 퇴마사에게 연락했다.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퇴마사는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이 집은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었다고 했다. 몇 년 전 이 집에서는 어떤 여성이 혼자 자취를 하다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 여성은 외로움과 환청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죽기 전 유일하게 자주 했던 말이 있었다고 한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분명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샤워하고 나왔을 때 거울 뒤에서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그 말이 자꾸 들려왔다. 밥은 먹고 다니냐? 퇴마사는 짐을 싸서 당장 이 집을 나가라고 했다. 이 집은 살 수 없는 집이라고. 나는 그날로 이사를 나왔다. 짐은 절반도 못 챙겼다. 새 집으로 옮기고 한동안 평온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밥은 먹고 다니냐? TV도 꺼져 있었고 핸드폰도 조용했다. 분명히 들렸다. 이번엔 귀에 속삭이듯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지금도 집 안에 CCTV를 켜둔 채 잔다.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어젯밤 영상에서 거실에 무언가가 서 있었던 걸 본 순간 다시 그날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여자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나는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웠다. CCTV를 다시 설치하지도 않았고 거울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그 일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또다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처음 느낀 낯설은 공기였다.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공간에 들어선 것 같은 그 묘한 정적.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에서 또각또각 무언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윗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딱 내 방 천장 위에서 멈췄고 몇 분간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 갑자기 쿵, 뭔가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 시간에 집에 있었냐고. 그런데 그 대답은 더 소름 끼쳤다. 저희 위에는 집 없어요. 여긴 꼭대기층이에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또 시작된 거다. 그 여자 다시 나타난 거다. 다음 날 나는 결국 CCTV를 다시 설치했다. 이젠 거울도 믿을 수 없고 귀도 믿을 수 없고 영상으로라도 진짜가 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상 속에 그 여자가 또 나타났다. 새벽 3시 12분. 나는 분명히 잠들어 있었고 영상엔 아무도 없는 거실이 찍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 소리를 내더니 거실 한복판에 뭔가 형체가 나타났다. 여전히 머리는 길고 흰 원피스를 입은 채. 이번엔 그녀가 내 방 쪽으로 다가갔다. 카메라는 계속 따라가고 있었고 그녀는 방문 앞에 서서 아주 작게 말했다. 여기 따뜻하네. 그 목소리는 한 달 전 거울 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분명히 그녀는 나를 쫓아왔다. 그 다음 날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목덜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가슴 위에는 손바닥 자국 같은 게 붉게 남아 있었다. 가위에 눌리는 건 일상이었고 매번 같은 꿈을 꿨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꿈. 내가 너 대신 살아도 돼. 나는 무서워서 퇴마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지난번 그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또 다른 영매를 찾았다. 그리고 한 퇴마사가 내 집에 직접 와주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현관에서 갑자기 멈췄다. 여기 그 여자 아직 있다. 나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퇴마사는 집안을 돌며 향을 피웠고 거실 구석에서 갑자기 재채기를 하듯 숨을 들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는 당신을 대신 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원래 그 여자는 이 집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붙는 귀신입니다. 특정한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감정의 균열을 타고 들어오죠. 그런데 당신은 너무 약했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 밤마다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기억, 그걸 놓지 않아서 그 여자가 틈을 타서 따라온 거예요. 나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다. 퇴마사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 여자를 놓아주려면 당신이 먼저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다. 다신 그 집 근처에도 가기 싫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나를 잠식해갔다. 거울을 보면 이제는 내 얼굴이 아닌 그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어제도 잘 잤지? 밥은 먹고 다니냐? 보낸 번호는 없었다. 보낸 시간은 새벽 3시 12분. 그 여자가 CCTV에 나타난 그 시각이었다. 나는 결국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짐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퇴마사는 향과 염주, 부적을 챙겨 함께 동행해 주었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거울, CCTV,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그 여자의 눈동자 없는 얼굴. 퇴마사는 향을 피우며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고 그 순간 나는 현관 쪽에서 나 지금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야
몸이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을 뜨자 낯선 병실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며칠간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CCTV를 다시 확인하던 퇴마사는 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그날 새벽 3시 카메라에는 분명 내가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문 안쪽에는 또 하나의 나가 있었다. 거울처럼 두 명의 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의 나는 문을 열었고 다른 나는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이 모습은 진짜 나일까? 아니면 내가 그녀인 걸까? 사람들은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악몽, 환청, 망상,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귀신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본 건 꿈이 아니었다. CCTV에 찍힌 그 형체도, 거울 속 낯선 얼굴도, 그리고 그 목소리도 모두 진짜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모든 걸 잊기로 했다. 영상을 지우고 향과 부적을 없애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퇴원 후 첫날 밤 나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 아주 깊은 우물 속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우물 위에서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나니까. 잠에서 깼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방 안은 싸늘했고 거울에 김이 서려 있었다. 문제는 내가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거다. 다음 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 요즘 왜 목소리가 달라졌어?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 가끔 내 눈을 보면 소름 돋아. 나는 점점 내가 아닌 무언가가 되는 기분이었다. 말투도 변했고 웃음소리도 변했고 심지어 글씨체도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오래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예전에 CCTV 영상을 저장해 두었던 하드였다. 삭제한 줄 알았던 영상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마지막 영상 하나가 있었다. 파일 이름은 단순히 031FINAL. 영상 속에는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갑자기 거울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걸어 나왔다. 그 안은 내 앞에 와서 앉더니 진짜 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바뀌자.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가 지직거리고 두 사람의 형체가 쓱 섞인다.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남은 사람은 고개를 들며 웃는다. 그 웃음소리, 그건 지금의 내 웃음소리였다. 나는 소름이 끼쳐 하드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런데 며칠 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평소 설정하지 않은 시간 새벽 3시 12분. 화면을 켜보니 이런 문자가 떠 있었다. 기억해. 내가 먼저 나를 불렀잖아. 그때 깨달았다. 그 여자는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녀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외로웠고 공허했고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랐다. 그 틈에 그녀가 들어왔다. 지금 나는 거울을 보면 두렵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그 안의 얼굴이 더 나 같으니까. 가끔은 누가 내 안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내가 나인지 그 여자인지 혹은 둘 다인지. 그런데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잘 지낸다. 밥도 잘 챙겨 먹고 밤엔 잠도 잘 잔다. 다만 가끔 거울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젠 다른 사람 차례야.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친구들한테 가끔 물어본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